강남대로변의 하이넥스트 본사 빌딩에는 출근하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수지는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할머니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할머니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 처음이라 그러는데 뒷자루 같은 도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 청소도구요? 그건 여기 화장실 뒤편 도구 박스가 있어요. 수지는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일하러 나오신 거예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나는 순자라고 해요. 할머니, 말 놓으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요. 두 사람은 같은 층 청소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이곳 빌딩에서 일한 지 어언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진은 대학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수진은 밝고 성실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수진을 순자 씨는 좋아했습니다. 상냥하고 싹싹해서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수진이 순자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친할머니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 빌딩에 처음 오는 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순자 씨가 담당한 구역이 직원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 부서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역시 더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청소하는 요령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덕분에 더 빨리 배웠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혼자서 한 구역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줄 알고 놀랬었습니다. 바닥과 화장실 그리고 비상계단까지 청소 구역이 적잖이 넓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처럼 베테랑과 한 팀이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솔선해서 청소가 까다로운 곳은 자신이 하고 다소 수월한 곳을 순자 씨가 하도록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수진이 친손녀처럼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식기를 들고 줄을 서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순자 씨를 앞에 서도록 하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과 김 과장이 과직원들과 구내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자신들이 바쁘니까 앞에 줄을 서 있던 수진과 순자 씨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며 반강제적으로 수진과 순자 씨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질서가 지켜지겠습니까? 그의 화가 난 김 과장이 수진과 순자 씨에게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청소부 주제의 간부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네. 더럽게 청소하던 복장으로 식당에 들어오면 되겠어? 그 말에 구내 식당에 있던 다른 직원들 모두 당혹했습니다. 말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내막을 잘 몰라 그대로 있었지만 수지는 김 과정에게 시비를 따졌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도 인격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건 몰상식한 거 아니세요? 그 말에 김 과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냈습니다. 들고 있던 식판을 대던지면서 수진을 향해 막말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건방진 청소부를 봤나? 한 건물에 근무한다고 다 똑같은 직원인 줄 착각하는 거야?
거지 같은 꼬라지로 식당에 들어오는 자체가 불쾌하단 말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직원들 식사 다 끝난 다음부터 하청업체 소속들은 식사를 하도록 해야겠어. 배식 차례가 돌아와 김 과장 등 일행이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수진과 순자 씨는 남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얼굴이 발갛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수지는 더 따지려 했지만 순자 씨도 있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수지는 순자 씨에게 괜히 싸움에 말려들게 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수진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눈은 새로운 희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수진은 김 과장의 호출을 받아 인사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수진에게 다음부턴 조심하겠다는 경위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억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사에게 덤벼들은 것은 수진의 잘못이라는 것,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위서를 한 번만 더 쓰게 되면 하청업체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김 과장의 엄포에 수지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우울해졌습니다. 그런 수진을 순자 씨는 보듬어 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김 과장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 과장에 대한 나쁜 소문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해 순자 씨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말대로 다음 날부터 청소부 등 하청업체 직원들은 구내 식당을 맘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 이후 따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김 과장의 그런 조치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임직원들은 김 과장의 결단이 잘 된 것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부와 전기배관부 등 일부 하청업체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줄어드는 역효과 때문에 불만이 팽배해졌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감히 김 과장에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와서 하소연해봤지만 김 과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조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불이익한 회사의 조치에 반발하여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인사부장이 직접 김 과장을 불러 내막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부장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인사과장과 부장은 수진을 불러 건의를 취소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소속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수진을 염려하여 일단 취소하고 뒤로 물러서서 나중에 다른 기회를 엿보자고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수진도 강경일변도 나서면 일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을 걱정하여 말했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혼자 막 나서면 해를 당하는 게 많아. 주변 상황을 봐. 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비겁한 게 아니야. 수지는 순자 씨의 경륜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러모로 순자 씨로부터 많은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냥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많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조직 생리에도 밝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 조직에 대한 강의 비슷한 공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틈에 수지는 자신의 전공인 경영학의 본질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와 일하는 게 즐거워진 수지는 순자 씨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직원들과 잘 알지 못하는 순자 씨에게 수지는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러나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문제가 터졌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루에 2번씩 하는데 하루는 김 과장 일행이 대표이사 비서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김 과장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 일행의 주장은 물기가 다 닦이지 않아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진과 순자 씨는 물걸레 청소를 하지 않을 뿐더러 해도 물기를 즉시 건조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과장은 넘어지면서 엉치뼈에 충격을 세게 받아 이틀간 출근을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김 과장의 걸음걸이를 얘기하면서 걸음폭이 너무 좁고 한쪽 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청소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 과장이 전에도 복도에서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수지는 그렇다고 김 과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정도 일정 구역을 청소하면서 담당 구역에서 미끄러진 사람은 김 과장이 유일했습니다. 출근한 김 과장은 다시 수진과 순자 씨를 호출했습니다. 도대체 청소를 얼마나 불량하게 했으면 직원이 넘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냐고 따졌습니다. 수진과 순자 씨는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철저히 닦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성질을 부리며 책상을 쳤습니다. 마음 자세부터 근무할 태도가 아니라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원래 소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나섰습니다. 김 과장님, 복도 청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김 과장님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것인데 수년간 넘어진 사람은 지난해와 올해 김 과장님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과장님 걸음걸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지는 그런 말을 하는 순자 씨를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당당하고 조리 있게 상대방을 다루는 순자 씨가 경이로웠습니다. 수지는 순자 씨가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던 분일 것으로 추측해 봤습니다. 김 과장은 자신의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 움찔했습니다. 사실 김 과장은 짝다리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길어서 계단을 내려갈 경우 절뚝거렸고 평지에서는 긴 쪽 다리가 땅바닥에 자구 걸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체격적인 약점을 알아낸 순자 씨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기 혼자만 다쳤으니 다행으로 여기고 없었던 것으로 할 테니 다음부터는 청소에 더 만전을 기해 주라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치료비 내놓으라고 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없었던 일이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맑은 수진을 보는 순자 씨의 마음도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에게 자신의 단점을 잡힌 김 과장은
몹시 괘씸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빌미로든 본사에서 내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었는 바, 김 과장이 그대로 물러날 인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순자 씨를 바라보는 김 과장의 눈치를 알게 된 수지는 순자 씨를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부의 위치에서 달리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필 수진의 모친이 위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청소원 생활을 하면서 홀로 계신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호러미니의 정성으로 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빈곤과 궁핍에 익숙해져 살아오는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해 왔습니다. 수진의 홀어머니는 시장에 좌판을 깔아놓고 생선을 파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부공장, 일식당 등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여 수진을 키웠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일만 하다 보니 온몸에 병이 안 든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양쪽 다리의 관절은 거의 걷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러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수진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수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청소원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결국 어머니가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진은 야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장학금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어머니 병원비 대기에 급급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늘 밝고 상냥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 수진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벌써부터 청소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에 놀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착한 수진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순수성이었으며 휴머니즘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보다 없거나 낮거나 약자를 위해 희생을 할 줄 아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수진을 갈수록 좋아해지고 그녀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순자 씨가 기침을 많이 하고 고열이 생겼습니다. 수진은 순자 씨가 처음 청소원 일을 해서 몸살이 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와 생활하면서 수진은 순자 씨가 막일이나 하는 할머니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크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과 시사, 경제 흐름에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수진은 가끔씩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해 순자 씨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진은 순자 씨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몸살 기침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순자 씨를 수진은 조퇴를 시키고 순자 씨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순자 씨는 허름한 방 한 칸에 누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같은 처지여서 더욱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순자 씨를 눕히고 약국에 가서 몸살 감기약에 복용할 약을 사왔습니다. 따뜻하게 미음을 끓여 드시게 하고 약을 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수진의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성이었습니다. 늙고 병들면 주위의 따스한 배려가 그리운 법입니다.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한테 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아플 때 옆에 없는 자식은 남과 다름없습니다. 없는 살림살이에 보아하니 소고기라도 사다 죽을 끓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수지는 가까운 정육점에 갔습니다. 쇠고기 반근을 사다가 죽을 끓였습니다. 다행히 순자 씨는 고열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많이 사가들었습니다. 방 안과 부엌 주변을 청소한 다음 쇠고기 죽을 한번 드시게 했습니다. 기운이 좀 든 순자 씨가 수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수진 역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원기를 되찾고 다시 출근할 수 있었던 것은 수진의 극진한 병수발 덕분이었습니다. 수진과 순자 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중에 두 여직원이 대화를 나누며 나오다가 한 직원이 순자 씨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꽃병이 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바닥만 바라보고 일하고 여직원 둘은 대화를 하다가 순자 씨를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두 여직원은 순자 씨가 나이가 늙어 빨리 대처를 못해 꽃병이 깨어지게 된 것이라며 꽃병 값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난감해졌습니다. 특히 넘어진 여직원은 순자 씨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늙어서 동작이 굼떠 가로막혔다며 늙은 사람을 청소원 시키면 되겠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뭘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청소하는 곳을 보고도 나오실 때 얘기를 나누다 청소하시는 할머니를 본 건 그쪽입니다. 한쪽에서 청소를 하면 당연히 반대편으로 나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여직원은 양미간을 찌푸리며 합동으로 나섰습니다. 청소하는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따지고 드냐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의 수지는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청소하는 할머니 잘못이라는 말하는 건 지나친 독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두 여직원은 거의 쌍소리에 가까운 말로 수진과 순자 씨를 나무랬습니다. 끝내 순자 씨가 꽃병 값을 물어내겠다고 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울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꽃병 값을 다 물어내야 하느냐며 저쪽의 잘못이 더 크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여직원들이고 해서 형편이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들 같지 않으니 내가 일부 더 손해를 보고서라도 빨리 해결 짓는 게 쌍방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순자 씨의 배려심에 수진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진을 지금껏 춥고 배고픔에 살아온 시절이 많아서 남들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발심도 커졌습니다. 세상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더 바보로 몰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순자 씨로부터 더 큰 포용력을 배웠습니다. 상대의 처지까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수지는 이해력이 빨랐습니다. 그런 수진을 순자 씨는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머니인지 자식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시간이 갈수록 수진으로부터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왠지 거리감이 없고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5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애가 떠올랐습니다. 딸애는 당시 4살이었는데 놀이동산에 나들이 갔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나와 보니 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순자 씨는 평생을 두고 찾았으나 감감무소식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을 보면 마치 그때 딸애가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 간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순자 씨와 직장 동료로서 사이좋게 지내자 수진의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 식사에 순자 씨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순자 씨는 너무 좋아라 하면서 참석키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순자 씨가 수진의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왔습니다. 특별한 걸 살 형편이 되지 않아 화장지를 샀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의 수진의 어머니는 맨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무슨 선물이냐며 잘 쓰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녁상으로 수진 어머니는 갈비찜과 잡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수진 어머니를 처음 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흐릿해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눈매나 전체적인 윤곽선은 자신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뭔가 끌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수진 어머니는 부모님이 모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달살이 돋았습니다. 언제 부모님과 헤어졌는데요?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선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 하던가요? 5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나이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4살의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수진 어머니가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어머니가 고아로 자랐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까지만 알고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갔을 때 순자 씨는 수진의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뭔지 뭉클한 게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한 딸애에 대한 염원은 사무치고 사무쳐 이젠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자 씨와 어머니 모두 애틋한 사연을 가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를 만나고 온 순자 씨는 여전히 심장이 뛰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수진의 어머니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에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잠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하이넥스트 창립 기념일로 리셉션 행사가 5층 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모두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출근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 전화를 해봤더니 오늘은 달리 갈 데가 있어서 출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아스런 수지는 걱정이 되었으나 당장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순자 씨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대거 참석하는 관계로 청소는 더욱 신경 써야 했습니다. 혼자 담당 구역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청소원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전 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마치는 대로 행사장에 모여야 했습니다. 리셉션 행사로 먼저 하이넥스트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의 박순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임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일부 직원들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순자 회장이 어제까지 청소원으로 일하던 순자 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복과 모자를 벗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위 간부들도 박순자 회장을 몰라봤습니다. 청소원이 회장이라니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중에 인사과 김 과장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상상조차 못해 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는데 그걸 못 알아본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여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놀란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할머니라고 함께 청소하던 분이 명예회장이라니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 허름하기 짝이 없는 집에까지 가봤는데 명예회장님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뭔지 특별한 과거가 있을 것이란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예회장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질 않았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인사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넥스트 창업주 박순자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세사 청소 현장에서 며칠 동안 현장 체험을 해봤습니다. 모든 조건을 똑같은 상황에 맞춰 생활을 해봤습니다. 느낀 것은 우리는 너무 직원들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권위의식과 배타적인 인식 수준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 회사가 성장하였는데 그 밑거름이 되어준 최하위 말단 직원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노력이 부장, 과장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실질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청소원으로 체험을 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이 배워야 할 인재를 찾았다는 것에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비록 나이도 어리고 지금은 청소원이지만 곧 우리 회사의 큰 인재로 발돋움을 할 인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수진 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든 부러움의 시선들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가 터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일어서서
멀리 서 있는 박순자 회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이어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말들은 임직원들 폐부에 가서 꽂혔습니다. 구구절절 자신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인사과장은 면직 조치되었습니다. 형식은 자진 퇴사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하청업체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행사 이후 박순자 회장은 수진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들어섰을 때 박 회장은 수진을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 양 어머니를 내가 다시 만나보고 싶어. 내 육감에는 뭔가 끌리는 게 있어. 그러면 회장님께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올까요? 집이 너무 누추해서 또 오시는 건. 수진 양 같지 않게 무슨 그런 말을 하나. 괜찮으니까 우리 함께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수진과 박 회장 그리고 운전기사가 한 차에 타고 수진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 어머니 역시 박순자 회장을 만나 이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꾸 박 회장의 얼굴이 떠오르고 뭔가 끌리는 느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박 회장을 만났을 때 수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왠지 잃어버린 자신의 어머니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딸애를 잃어버린 건 그의 나이 4살 때였네. 그리고 잃어버린 곳은 놀이동산이었네. 자네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는가? 그 말에 수진 어머니는 눈이 커지면서 말했습니다. 네. 놀이공원이 생각났습니다. 커다란 원기구가 돌고 있었습니다. 돌고개가 뛰어오르는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회장은 수진 어머니를 품 안에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명예야. 내가 네 어미 맞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건 애미로서의 육감이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수지는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다 늙어 만난 모녀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다 함께 해도 얼마나 남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애처로웠습니다. 3일 후 유전자 검사업체로부터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박순자 회장의 손녀딸이 맞았습니다. 수지는 며칠 후 청소원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박순자 회장이 할 수 있는 모든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대학을 졸업하였을 때 대표이사직에 취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인생 역전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